자, 저한테 DM이 갑자기 왔습니다. 정작 페미니스트가 반박하면 아무 말도 못할 거면서 최근 영상에서 너무 성급하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요? 여성의 운동에 남성이 말을 얹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태껏 기득권으로 잘 누려오셨으면 좀 조용히 하세요. 유튜버에서 나대지 말고. 저기요, 쫄려서 답도 못하지? 그리고 나서 바로 이걸 스토리에 올리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지도 못했습니다. 보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쫄 시간 정해주시면 동록의 사태에 관한 옹호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부터 저녁 시간 괜찮으실 때 알려주세요. 그래서 토론하자는 거에 이 와중에 컨텐츠 챙기려고 하시네. 아니 컨텐츠를 안 하면 개인적으로 뭐 토킹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분이랑? 제가 공개적으로 게시한 영상에 대해 비판 의견을 낼 거면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죠. 저랑 개인 DM으로 뭘 하시려고 하시는데요? 안 하자고는 안 했는데요. 네, 그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음성 변조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조롱 섞인 것을 들으려고 유튜버를 하는 것은 아닌데 참아야죠. 예, 좀 현타가 오는데 참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참아야 되고. 안 깔려요. 모르겠습니다. 견뎌내야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뭐 너무 무례하지 않는 선에서는 제가 견뎌내야 되는 거고. 오키 좀 그만 치세요. 이제부터 오키 치지 마세요.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조금만 정리를 먼저 하자면 DM으로 오셨을 때는 여성의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 이런 부분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셨던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남자가 이거에 끼일 이유가 있나 싶었죠. 그러면 네. 여성 관련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여성들만 얘기를 할 수 있는가요?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점이 문제인지도 잘 모르고 어찌 보면 그냥 여자들이 아무것도 문제 없고 만족스럽고 그런데 불평하는 걸로 보였었잖아요. 근데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좀 이게 말하는 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신가 하고. 아, 당사자만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국가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의견을 주고받을 때 장애인만 그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정치 제도권이나 다른 논객들 그거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는 게 되고 마찬가지로 국방 정책이나 군대 문제에 관련해서도 특정 성별만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다면 사회가 제대로 된 토론이나 토의 그리고 성장하는 그런 정책들을 더 이상 내놓을 수 없게 되겠죠. 근데 지금 장애인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그 장애인 이슈에 관해서는 그 장애인분들이 좀 비장애인들은 좀 우리 힘든 걸 모르면 좀 조용히 있어라 돕기만 해라 이런 의견이 꽤 많거든요. 그런 의견이 어디에 맞나요? 그 유튜브 댓글 보면 그런 모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유튜브 댓글에서 장애인들이 아니면 장애인 얘기에 끼지 말라 이런 댓글이 많다는 건가요? 네. 그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뭐 끼면 안 된다 이건 아니고 일단은 당사자들끼리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성이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이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옳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기여요? 근데 변호사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네. 네, 그 본인이 좀 이 학생들이 좀 공학이 되더라도 좀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폭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과연 목적이 뭘까? 저희를 이렇게 여성들을 이렇게 폭력 시위를 하는 사람 이렇게 프레이밍해서 본인이 엎어져하는 게 무언가? 좀 이거에 여자들은 화가 나죠. 여자들은 화가 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영상의 주요 쟁점은 공학에 대한 찬반 논란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저 멀리 있는 일반론적인 주제였고요. 뭐 그것까지 갈 수도 있겠죠. 지금 토론이 계속되고 진척된다면 그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동독이란 건 민주주의와 동독여대를 합친 말이잖아요. 그럼 민주주의란 것은 반대 토론, 그러니까 반대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토의하고 수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반대 의견을 묵살하면서 반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게 과연 옳냐 이런 문제를 짚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이 폭력적인 방법이 옳냐 안 옳냐 이건가요? 네, 일단은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스토리를 주셨던 거라서 제 영상의 주제가 그거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얘기가 되면 그 이후에 남녀공학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제가 먼저 묻고 싶은 것은 첫 번째,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의견이 달랐습니다. 여성만 여성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말하시지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거에 대해서 예시로 장애인 저는 정책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적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첫 번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과격하게 DM을 보냈는데 정확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당사자가 아니면 좀 이렇게 끼는 건 그렇지 않나?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다를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이슈에 말을 얹으셔서 본인이 얻고자 하는 게 그저 조회수뿐이라면 그게 조금 여성들한테 공격적인 일이 되지 않을까 이거예요. 물론 조회수도 있습니다. 조회수도 있으나 하지만 이걸 공론화시키고 담론을 나누는 게 사회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과정이 민주주의에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인이 이 이슈에 말을 얹고 이렇게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어떻게 기여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런 폭력 시위나 방법론은 민주주의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이다 라는 주장을 하면서 의견을 나눠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적합한 방법이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지금 폭력 시위나 이런 소요 사태에 유사한 행동들이 정당성이 있는가요? 이게 정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잘못된 행동, 정당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잘못된 행동은 맞죠? 네,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법론은 잘못됐다라는 건 저희가 공감을 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래서 제가 비판하고 근데 싶었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말해도 될까요? 네네, 말씀하십시오. 평화롭게 시위를 했다면 진짜 시끄럽게 목소리를 내지도 않고 아무것도 피해를 안 주고 평화롭게 이야기를 했다면 과연 사람들이 귀 기울였을까요? 그거는 토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아젠다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는 그 공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견 토론을 하다가 내 얘기를 듣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폭력을 행사하고 물리적 행위를 행사한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내 얘기를 듣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고, 그걸 잘 주장하기 위한 방법들을 탐색해가는 것도 민주주의잖아요. 그죠? 네, 그런 다른 방법론들을 찾아보는 게 더 좋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저는 이 시위에 참석을 한 적이 없고 그냥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그러면 저는 신분이 오픈돼 있으니까 조금 토론을 하기 위해서 사전 배경 정보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혹시 대체적인 연령대나 뭐 성별은 여성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인권에 관심이 있으신 뭐 직장인, 학생 혹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여기서 제가 이거를 공개하는 게 맞을까 싶기는 한데 아닙니다. 그냥 자매들을 위해서 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밝히면 네,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일단 동덕여대 시위가 불법 시위고 잘못됐다는 건 인지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하지만 그 방법론상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동덕여대의 공학 반대에 대한 주장들이 충분히 관철될 수 있었냐, 이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폭력적인 시위를 통해서 주제에서 벗어난 쟁점들이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동덕여대의 공학 전환의 찬반은 거의 사라진 상태거든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떠오르고 있는 것은 언론이나 매스컴이나 학내 구성원이나 모두 폭력 시위에만 집중이 돼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고 정상적으로 총장과의 토론을 요청한다던가 뭐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서 진행을 했다면 오히려 그 주제에 더 집중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과연 그랬을까 싶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폭력적인 시위 방식이 아니었다면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폭력 시위를 오히려 옹호하는 거 아닌가요? 옹호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일단 저는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부분이 안타깝나요? 논리도 중요하고 이 결과도 중요한데 무엇이 이 학생들이 이렇게 행동하도록 만들었는가 그거를 조금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누가 이 사태를 만들었죠? 그거는 매우 복합적이죠. 복합적이란 거는 학생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는 것에 대해서 누가 이 행동을 하게 만들었는지 학생들을 따스한 시각으로 바라봐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줄 수 있으신가요? 우선은 학생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런 전환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거 자체가 우선은 학생들이 그렇게 반응한 거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려는 건 아닌데 일단 여대를 다니는 그것도 여성인권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을 느껴서 그렇게 반발을 하는 게 어찌 보면 생존을 위한 그런 행동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생존이요? 네. 여기서 논의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대논의로 이제 공학으로 전환하느냐 좋냐 안 좋냐 이게 문제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적절한 소통을 했냐 안 했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절한 소통이라는 것은 지금 디자인대학 예술대학에서 학교 발전 방안으로 제안이 된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게 학교의 입장인데 그 이후에 전격적으로 폭력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는 대학 본부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폭력 시위가 발현돼서 의견 수렴을 못하게 된 결과가 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도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저는 이 사람들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해요. 이게 누가? 자신들만의 장소? 어찌 보면 그 남성주의적인 사회에서 여성들만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장소인데 그 장소에 남성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생존 본능으로 과격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여성들만 있는 안전한 공간에 남성이 들어온다. 그런 거에 대해서 생존권을 행사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학생들이 많을 텐데 만약에 남성 인원들이 유입이 되면 사상 공증을 당하고 또 탈코르셋을 한 사람들은 벽지로 머리를 기르고 사상을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걸 많은 자매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공학에도 여성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공학에도 남녀와 같이 다니는 일상적인 풍경들이 있잖아요. 저도 공학을 나왔지만 팀 과제를 같이 하고 발표를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충분히 위협적이지 않은 상황에 놓인 많은 공학 학교들이 있는데 왜 여대가 공학화된다고 해서 생존권 문제가 나온지 그것도 궁금하긴 합니다. 학교뿐만 아닙니다. 회사도 모든 사회가 대부분이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융화되어서 함께 생활하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여대를 공학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여학생의 생존권 문제를 전격적으로 주장하는 게 과연 맞냐 이런 문제도 있겠네요. 이게 여성들 측에도 이렇게 뭐 어찌 보면 좀 폭력적이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그 남성 중에서 여성 인권을 지지하지 않는 일부 과격한 사람들이 만약에 여대에 유입된다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분석을 해서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여자가 남자를 살인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도 많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모든 사회를 격리시켜야 된다.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가 많이 맞닿아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대가 된다고 해서 그 여대에 진학하는 고3이 진학하는 거잖아요. 갑자기 공학이 된다고 해서 3학년, 2학년 다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막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면서 몇 년간에 걸쳐서 두고 단계적으로 개방을 할 건데요. 지금은 예술대에 먼저 개방을 하는 거고요.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과정 속에서 고등학생들이 갑자기 여성에 대한 혐오를 가져서 여성들에게 범죄를 저지른다. 이것은 저는 그려지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보면 단계적이든 차례차례 개방하든 한꺼번에 개방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셨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방법론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공학을 전격적으로 전환해서 사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온다 이런 거를 상정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맞나요? 그렇지 않고 사실은 그거는 불가능할 뿐더러 그렇게 할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교를 버리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는 걸 우려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차근차근 고등학생이 입시로 해서 받게 될 건데요. 그거를 그 고등학생들이 들어와서 범죄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식의 논리면 사회의 모든 공학대학교들이 그러한 것을 걱정하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하는 대학이나 교육 그리고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이렇게 갈등도 많은 시기에 그냥 여자 따로 남자 따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예술대에서 이런 논의가 왜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이란 것은 보통 뮤지컬, 뭐 연극 이런 것들도요. 남자 배우가 있고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작품들이 대부분 사회에서 흥행성을 얻는 작품 80% 90% 이상이 남자 배우,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동 여대 예술대학 학생들은 그것을 배우고 학습할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회에 나오면 남성 캐릭터가 있는 작품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그러나 여대끼리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거는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 더 논의를 확장해 보면 예술 작품에 대한 남성 캐릭터에 대한 것 말고 인문학이나 공대 쪽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인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 나가면 대부분의 직업들은 특별 성별만 있는 직업은 드뭅니다. 물론 있을 수 있겠죠. 대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성끼리 과연 교육을 하고 수업을 듣고 의견을 나누고 그러한 상태로 졸업을 해서 일반 직장에 갔을 때 남성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그리고 남성 동료 직원과의 협업 이런 것들에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남자 상사가 있는 그냥 남자가 한 명이라도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 꺼려하죠. 여초 직장을 선호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물결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들만 있는. 전제가 좀 잘못됐는 게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는 많은 여성들이 남성이 한 명이라도 있는 직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건 혹시 전화 주신 분 여자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적어도 조금 이런 시위를 하는 이런 친구들 층을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진로를 잡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두 개가 다른데 대부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공학의 전체적인 논의를 말씀드렸어요. 공학을 전환해야 되는 이유가 사회에서의 남성 간의 어쩔 수 없는 직업적 사회적 교류 그런 것들이 여성끼리 있는 교육에서 이게 잘 학습되고 교육될 것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화 주신 분께서는 대부분의 여성이 남성이 상사로 한 명이라도 있는 회사에 가기 싫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뒤에 해주신 말씀은 여성이라고 말씀드리진 않았고요. 적어도 조금 이 시위를 하는 친구들과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까 이건데 대부분의 여성을 말한다면 물론 여성들이 그렇게 남성들이 있는 직장에 적응을 잘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대가 외부에서 봤을 때 그렇게 적응을 잘 할 만한 환경이 아니라는 것도 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 지금 폭력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총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부만 대다수의 뭐 그걸 정확히 나눌 수는 없겠지만 많은 사람들 혹은 반대 의견과 다르게 그 사람들의 생각 그러니까 나는 직장 상사가 남성이라도 한 명이 있는 직장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만의 생각 아닌가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고 여초 직장에 들어가는 건 딱히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그러한 생각이나 사상을 본인이 스스로 취업을 할 때 실현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다만 그걸 넘어서 전체 의견이 수렴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폭력적 방법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집단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관철시키는 게 옳냐 이런 문제를 하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옳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 친구들의 생각은 일단 그 친구들은 엄청 겁을 먹었을 거고 그리고 앞으로 그 친구들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어차피 여초 직장으로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폭력 시위의 방법론적인 문제는 계속 짚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일부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총학생의 여성 인권을 중시하는 그 사람들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냐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학을 찬성하는 사람들 혹은 그에 대해서 아직 의견을 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고 수업에 참여하면 박제시키고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그게 폭력 시위와는 또 다르게 의견 자체를 묵살시키는 이러한 전개 방식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의견 수렴이 충분히 된 것 같나요? 동동이에 대해서? 일단은 당사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당사자로서요? 저희는 의견 수렴을 안 합니다. 일단 행동하고 가요. 저희는이란 게 여성 인권을 하시는 분은 의견 수렴 과정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저는 그 학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뭐 여성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친구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부류들은 그냥 그게 디폴트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게. 의견 수렴 안 하는 게 행동하고 디폴트 그냥. 행동인가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민주주의랑은 좀 머네요? 그쵸, 뭐 민주를 그래서 그런 단어를 그냥 뜯어먹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냥 우리는 우파도 좌파도 아니다. 그냥 여성이 우리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러면 또 궁금한 걸 물어보겠습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여성 인권을 하는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다. 반대 의견을 듣지 않는 게 의사소통 방식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여성 인권이 창설되게 된 게 남성들 위주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반대하기 위해서 창설된 거 아닌가요? 그때와 지금은 많은 차이가 있겠죠. 음, 일단 시작은 그랬을지 몰라도 그러면 지금 전화 주신 분은 여성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인데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본 동덕여대의 일부 집단들 총학생회를 위시한 집단들은 의견 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그게 원래 그 여성 인권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스탠스란 거죠.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겠죠. 평화롭게 진행하자. 그리고 이런 운동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 그런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분들은 그런 방법을 굉장히 선호하고 어찌 보면 디폴트로 삼죠. 레디컬 페미니즘이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방법들이 디폴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모든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의 대표자는 아닌데 어찌 보면 자학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조금 우리가 왜 눈치를 봐야 되냐 그냥 저지르고 보자 뭐 화염병 던졌잖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 이런 게 그러면 뭐 아닐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전화 주신 분이 본 현 동덕여대 사태의 모습들은 레디컬 페미니즘과 닮아 있는 것 같나요? 그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일단 저한테 묻는 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니 이게 근데 정답을 구하는 건 아닙니다. 전화 주신 분의 의견을 묻는 겁니다. 일단은 뭐 저도 이번 시위와는 관계가 없지만 그 여성 활동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지켜본 바에 의하면 네,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습니까? 네. 그러면 여성주의 운동을 많이 하는 전화 주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동덕여대 사태가 레디컬 페미니즘의 모습과 닮아 있다. 레디컬 페미니즘이란 일단 행동하고 보는 다른 사람의 반대 의견을 존중하지는 않고 일단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위를 동반하는 행동으로서 먼저 선행되는 그러한 레디컬 페미니즘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의견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화 주신 분이랑 여기 지금 들어와서 보시고 계신 분 저와 의견이 똑같네요. 네, 어찌 보면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여성 인권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 저희가 비판하던 점이 그대로 들어맞네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아 이해했습니다. 좀 내적으로도 문제를 많이 검토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러한 사건들이 터짐으로써 네,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네요. 그러니까 현재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것 그리고 사람들이 비판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그것이 이제 지금 전화 주신 분의 입장과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최종적으로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여성 인권에 대한 그 본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다를 수 있으나 그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뭔가 내부자의 입장으로서 보자면 다른 분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기는 해요. 네, 그런데 큰 틀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자 입장에서 보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성 운동을 얼마 정도 하셨나요? 전화 주신 분은 기간 잠시만요, 좀 세볼게요. 10년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여성 인권 운동을 하셨다. 그러면 여성 인권도 다양하잖아요. 레디컬 페미니즘에 가까운 쪽에 계신가요? 어찌 보면 경계 아닐까 싶어요. 중도? 레디컬 페미니스트에 가깝지만 네, 비판도 하는? 중도에 있다. 레디컬 페미니즘 모습도 있지만 레디컬 페미니즘 있고 일반적인 페미니즘 사상이 있는 거죠. 일반적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른 이슈를 성리 아니냐의 문제겠죠. 그러니까 오로지 여성을 지킬 것인지 아니면 남성과 다른 소수자와 함께 갈지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 거기도 이제 분파 같은 게 있군요. 네. 여성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잡아보긴 힘들 것 같아요. 여성만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 여성만 생각하는 혹은 사회적 약자들과 뭐 어쨌든 연대하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성주의라고 하죠. 여성만 생각하니까. 그러면 저 궁금한 게 왜 대학에는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그러니까 페미니즘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동덕여대는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이 들어가서 학내 정치에서는 반대 의견을 수렴한 게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견을 듣지 않는 이러한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동덕여대 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여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동아리가 큰 역할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동아리요? 네. 아, 그 대학 내 레디컬 페미니즘을 주도하는 동아리가 있군요. 네, 여대마다 있습니다. 여대마다 레디컬 페미니즘, 그러니까 좀 과격한 그런 페미니즘을 하는 동아리가 있고 그 동아리에서 총학을 어쨌든 좀 정치적으로 잡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당선이 되면 이렇게 흘러가는 건가요? 총대를 매지 않았나 싶어요. 총대를 맸다. 그러면 여성 인권을 옹호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동덕여대 사태의 비판점을 제시하시는 게 내부 정화 작용으로서도 좋은 방향인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제 목소리는 안 들어요, 사람들. 아, 별로 듣지 않는다는 거요? 네. 그러면 일부 레디컬 페미니즘이 총학 전체를 장악하고 여대의 정책 그리고 학교 본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과격하게 시위하고 이런 게 문제가 많군요. 좀 동아리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동아리에서. 저는 동아리에 가입하진 않았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해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요? 네, 좀 거기서 거의 하루 종일 붙어 다니시다시피 하면서 뭐 트위터 이슈도 같이 보고 뭐 워마드도 같이 하고 거기서 또 사상이 안 맞는 사람들도 걸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 끈끈해져서 약간 학교 조폭같이 됩니다. 아, 조폭같이 된다? 네. 근데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도 근데 워마드랑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엄청 내부 분열이 많아요. 아, 그러면 이게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도 워마드를 하냐 안 하냐 이걸로도 좀 갈리는군요. 네, 특히 레디컬 페미니즘을 하는 사람들 중에 일단 제 말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할
자매들이 많겠지만 레즈비언들이 많단 말이에요. 레즈비언들이 많아요? 네. 아닌 사람들이 크게 잡아 20-30% 정도 될 것 같은데. 아닌 사람들이 20-30%밖에 안 된다고요? 네. 그러면 레디컬 페미니즘 안에서는 70%가 레즈비언인가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정확한 통계는 아니에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그래서 좀 그걸로 많이 갈려요. 뭘로 많이 이 걸려요? 같은 여자들끼리도 성적 대상화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비연애가 레즈비언들에게도 적용이 되냐, 이걸로 좀 많이 나뉘어서. 아, 거기서 이제 근데 그 커팅이 되는군요. 동아리들은 대부분 근데 제가 정리한 게 맞는지 들어봐 주십시오. 일부 여대마다 페미니즘 동아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레디컬 페미니즘, 극단적 여성 우월주의를 신봉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오마드, 트위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사상을 좀 공유하고 강화시킵니다. 맞죠? 그러면서 그 가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떠나가기도 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떠나가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원마들에 대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레즈비언,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거에 따른 가치들이 달라서, 혹은 주력 의견, 동아리의 주요 핵심 멤버들과 의견을 달리해서 잘려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권위자가 있어요. 응? 뭐라고요? 내부에서 권위자들이 있어요. 권위자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점점 사상을 강화하고 자기들끼리 사상을 발전시킵니다. 맞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총학에서 당선이 된다면, 정치적 참여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극 인원들을 참여시켜서 당선이 된다면 여대에서의 현 폭력 시위가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여대의 깊숙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뭐 페미니즘을 하지 않는 그 남성과 연애하는 혹은 기원인 사람들과 에티컬 페미니스트 또는 아니면 그냥 페미니스트인 사람들과의 대립이 굉장히 커요. 아, 레즈비언인 레디컬 페미니스트와 아닌 사람들의 대립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냥 페미? 아니면 그냥 남성과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한 사람들, 이렇게 두 조류로 나눠서 조금 서로 견제하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대 내부에서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여대이게 더 그렇죠. 연애 쪽으로. 그러니까 남성은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은 남성을 좋아하는 게 기본적인 본능이잖아요. 기본은 아니죠. 기본은. 뭐 그거를 그러면 본능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본능을 본능도 아닌 것 같은데. 본능은 아니네. 그러면 자, 본능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여성 중에서 남성이랑 연애하고 싶고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과 그거를 비판하는 여성들이 일단 나뉜다는 거죠. 갈등이 심하다는 거고요. 그렇죠. 문제가 많긴 하네요. 여대, 이게 모든 여대에 다 침투해 있는 거죠. 뭐 침투라고 하면 나쁜 표현이니까. 모든 여대라고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대마다 이런 동아리가 있는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렇게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신뢰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전화 주신 분은 혹시 남성과의 연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인가요? 할 사람은 해라? 할 사람은 해라? 네. 그러면 본인은, 그러니까 제가 이거 메신저에 대한 공격 어차피 다 익명성이 보장되니까요.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의 생각에 대해서 좀 듣고 싶긴 하네요. 아니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란 말은 왜 하신 거죠? 제가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다고 생각할까봐 그런 겁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묻는다고 생각할까봐 혹시 그거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고, 그냥 본인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남자랑 연애를 하는 위치인가요 지금? 일단 머리를 빡빡 깎았는데 남자랑 연애를 할 수 있을 리가 없고. 머리를 빡빡 깎으셨어요? 네. 그러면 머리를 빡빡 깎은 이유는 왜인가요? 사이코르셋이죠. 탈코르셋. 근데 네. 탈코르셋이라면 머리가 지금 남자 스포츠형 머리인가요? 그냥 아예 삭발을 했다가 조금 기르고 있어요. 삭발을 했다가 길렀다. 저보다 짧으신 상태네요. 세수할 때 머리까지 깎고. 그랬는데 조금 밤송이가 됐어요 지금. 잘 안 들립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밤송이가 됐어요 지금. 밤송이가 되셨어요? 네, 스님 탈출했어요. 스님 탈출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직업도 여성 인권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면? 그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애를 안 하시고 계시고 할 사람은 해라 이런 입장이고. 저 여자 좋아해요. 여자 좋아하세요? 뭐 익명이 보장돼 있으니까 말하셔도 됩니다. 저도 여자 좋아합니다. 네, 뭐 여자도 좋아하고 뭐 남자도 예전에 관심은 있었는데 안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죠. 안 관심 가지려고 그게 노력합니다. 여기서 모르니까.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건 또 있는데요. 안 관심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혹시 그 사상 때문에 자기의 본능을 억제하는 건가요? 제 본능을 저도 모르겠네요. 본능을 모르시겠다? 뭐 억제하는 것 같아요. 억제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남자를 저 남자 조금 잘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몰매를 맞는 분위기라서.
아, 저 남자를 잘생겼다 하는 것만으로도 비판을 많이 받나요? 네, 막 탈 남성이 해라 이런 말 진짜 기가 따갑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탈 남성. 그러면 혹시 전화 주신 분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살고 싶은데 자아 실현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혹시 뭔가 주변의 동료들의 인식이나 그리고 여태까지 살아온 삶 이런 것 때문에 자기가 추구해야 될 삶을 지나치게 억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 그렇게 생각할 기회조차 없었던 것 같네요. 이해가 이런 없었어요. 걸 물어봐주는 사람도 내부엔 없어가지고 어찌 보면 좀 씁쓸해지네요. 음.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참고 사는 안타까운 거 맞는 것 같아요. 네? 참고 사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참고 사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은 뭐냐면 지금 동덕여대 사태로 다시 돌아가면 동덕여대를 사태를 이끌고 있는 많은 그 레디컬 페미니즘으로 보이는 총학생회 등이 그런 자기 내부의 눈치, 서로에 대한 사상에 대한 어찌 보면 강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은 일부 분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싶지 않지만 그렇게 행동 당하는 게 일종의 우리가 여성주의에서 경계하는 폭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한 적은 없네요.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그러니까요. 전화 주신 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면 물론 제가 어떤 게 맞다 안 맞다 이런 걸 말씀드리긴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네. 자기가 생각하는 걸 말하는 게 민주사회고 자아 실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눈치나 인식 그리고 자기가 살아온 삶 주변을 구성하고 있는 주변인들 때문에 자기가 실제로 생각하지 않는 대로 살거나 그렇게 강요받는 게 좋은 것은 아니고 올바른 미래 방향성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참 씁쓸하지만 메디컬 페미니즘에 관여한 지 너무 오래돼서 변호사님의 이런 말도 뭐라 해야 되지? 세뇌로 들려서 참 그게 저도 어떻게 들린다고요? 지금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기득권 남성의 세뇌 자꾸 기득권이라는 말씀을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들리게 되네요. 제가 말하는 게 기득권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좀 기득권 남성이 좀 속편한 소리 한다? 이런 속편한 소리 생각이 한다. 드네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이제 약간 전화 주신 분 입장에서는 야 너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느껴지신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 동덕여대 얘기하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는 이제 저도 이렇게까지 올 생각은 없었는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빠르게 그 방법론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해주셔서 사실 거기서는 이제 저는 제가 영상을 제작한 게 목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더라도 방법론적으로 이렇게 폭력적인 방법은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먼저 인정을 해주시고 내부적으로 비판점을 제기해 주셔서 거기서 저희가 해야 될 토론은 사실은 조금 종료가 됐고 그 이후에 여성 인권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 사태에 대해서 해안이 있을 것 같았어요. 내부적 해안이죠. 내부적 해안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화 주신 분이 어떻게 살라 안 살라 이런 것들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게 사실은 태어난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제 주장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남자를 좋아하지 못한다. 이게 과연 옳냐 이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게 머리 빡빡 깎고 뭐 시위에서 얘기하고 그럴 때는 좀 속 시원했는데 좀 뒤돌아보면 사회의 따가운 시선뿐이라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도와드린다 이런 말은 주제 넘는 것 같고요. 혹시 저는 이제 그 여성주의 활동을 하지 않고 사회에서 살았으니까 제가 혹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저도 회사를 운영 중이니까요. 여러 가지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저한테 고민이나 이런 거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고민에 대한 정답은 제시해 드릴 수 없겠지만 일정 정도 제 의견을 드리고 그 만나에 대한 고민을 조금 같이 찾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그 페미 친구들한테 이거 토론하러 간다 이러고 선전포고하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끝날 거라고 지금 톡으로 다 욕만 하고 있거든요. 저? 뭐 어떻게 왜 하고 있죠?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다 욕만 하고 있어요. 욕만 지금 듣고 계세요. 성님 거기서 자댕이한테 돌아시면 어떡하십니까 이러면서 음. 그래가지고
조만간 뭐 법적 싸움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뭐 그때 도움을 청할지도 모르겠네요. 아, 지금 많은 동료 인권 운동가들이 지금 엄청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다투가 난리났어요. 지금 저 죽일라 그래요. 죽일라 그래요? 아, 그런데 저는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묻고 듣고 한 과정들에 대해서 단체로 이제 가서 그걸 뭐 강요한다거나 조리돌림 한다거나 욕한다거나 이런 문화들이 과연 여성주의가 출발했던 민주주의와 맞닿아 있냐 이거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너무 많이 괴롭히시고 나쁜 문자를 보내고 스토킹하고 이러면 저희가 이 사건은 무료로 비용 없이 형사적인 절차들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회사가 가진 장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가진 장점이고요. 일단은 뭐 같이 스님이 된 자매들이기 때문에 나쁘게 살 생각은 없지만 네. 뭐그 자매들도 저를 공격이지 심하게는 안 할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성주의, 여성인권 활동가 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발전적 미래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과정이거든요. 그게 현대 사회가 이제 독재나 공산주의나 왕권 사회를 넘어서 올 수 있었던 핵심적인 요소고요. 여성주의 안에서 그러한 자정작용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극단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만의 생각이 살아남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지금 동덕여대 사태와 같이 많은 다수 대중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사상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안 통할 거라고 봐요. 그냥 내부자들도 사실 체념하고 우리는 우리들만의 세상에서 평생 살겠다. 그냥 눈 감고 귀 막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갈 사람들은 그냥 뭐 나가서 뭐 결혼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아닌 사람들만 끝까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원격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마치 우리 사회가 경계하는 사상의 극단적인 표출, 그런 사이비 종교의 문제점들을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가 많이 목격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이비 종교랑은 다른 것 같기는 한데. 그것처럼 특정 사상만 살아남고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을 배척하고 내보내고 고립되는 형식, 이것이 그 사상 자체의 존속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아이고 근데 뭐 자매들의 의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이 뭐 제가 남자애 사귄다 뭐 머리를 기른다 해도 뭐 저를 그렇게 인신 공격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뒤에서는 그러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분위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기회를 주시면 지금 활동하고 계신 혹은 주변 여성 인권 활동가들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긴 하거든요. 그런데 네. 그거는 뭐 많은 전제가 필요하겠죠. 방식이나 방법. 지금 오늘 토론도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왜 자댕이랑 가서 얘기를 하냐. 왜 멤버랑 가서 얘기를 하냐. 그래서 아마 변호사님이랑 토론을 할 만한 사람은 저밖에 없지 않았을까. 아, 오늘도 많은 이제 비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막 그 토론 파탄해라. 몇 시냐. 그냥 파탄해라. 추천해라. 안 한다 그래라. 욕받고 차단해라. 욕받고 차단해라. 그런데 정말 잘하신 게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립되고 발전적이지 않게 되고 자기들끼리 자기 사회에 갇혀서 대중들과는 멀어지고 그게 사회 부작용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지금 잘하신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여성 인권 활동가 분들과 제가 지금과 같이 아무런 폭력적인 대화 방식이 아닌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발전적 의미의 의견 교환을 하고 싶고 저는 제안 드리고 싶네요. 제가 한번 뭐 지금 욕하지 않는 애들한테 말해볼게요. 네, 좀 꼭 전달해 주시고 저희가 비단 동덕여대 사태라는 시사적인 이슈에서 시작을 했지만 이 남녀 갈등의 문제는 현실 사회에서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30년간은 정치적 좌파 우파, 자본주의 그리고 공리주의 이런 것들의 대립이 있었다면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 제가 앞으로 미래 사회에 어떤 부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봤을 때 과연 남녀 갈등이 정말 중요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나와주셔서 그러한 얘기들을 저랑 속 시원하게 내부적인 얘기들을 포함해서 해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득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얘기를 못했는데 네. 제가 토론할 때 무슨 얘기할까 생각해보다가 좀 이런 걸로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게 네. 그 변호사님이 좀 연예시장에서도 안 밀리시고 그런 분으로서 제가 좀 토론하려고 찾아봤는데 그 영찬우라는 분 엄청 비판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용찬우 비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연애 시장에서 밀리지 않고 이렇게 고말숙님한테 이렇게 대시까지 자신감 있게 하시는 분이 과연 그렇게 뭐라고 하시지? 좀 연약하신 분을 이렇게 욕하는 게 맞나? 이게 남자들이 다 기득권이다 이게 아니라 조금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게 맞나 이런 얘기는 하려고 했었어요. 아, 그런데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분과 여기 밤톨자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밤톨자님이랑 그 제가 대화를 할 때 제가 변호사기 때문에 권위에 의존하거나 그런 대화 방식을 전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제에 대해서만 얘기했고 그리고 제가 가진 어떠한 말씀하신 그런 기득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들을 활용해서 대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근데 그 용찬우 그분한테는 되게 그런 걸 어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닌가요? 용찬우님이랑 일단 대화를 한 적은 없고요. 그런 걸 어필한 것은 아니고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혹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런 것들 짚어보는 거고 여기서는 조금 다른 논의긴 한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제가 지금 전화 주신 밤톨자님이랑 대화를 할 때 제가 뭐 변호사라서 변호사 말이 맞다던가 법리적으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진 않았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제에만 일단 집중하면 큰 그런 얘기는 문제는 없어요. 하려고 했었어요. 네, 좀 대다수의 좀 저희 그룹 사람들보다 가벼우신 분 너무 놀리지 마라. 그거 나쁜 짓이다. 이런 얘기는 하려고 했어요. 아, 가벼운 분 놀리지 말라? 네. 가벼운 바람 분 불면 날아갈 것 같아요. 불면 날아갈 것 같다고요? 지금 용찬우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주어를 생략하겠습니다. 응?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그 작은 분들, 작은 분이래. 그러면 지금 밤톨자님께서 말씀하 약자들을 좀 괴롭히신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 밤톨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키가 작고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용찬우를 괴롭히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요? 네, 그러려고 했는데. 아, 네,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제가 뭐 그 용찬우님이 키가 작거나 가볍거나 이런 것보다는 용찬우님이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키 인증하자라 이랬잖아요. 그거는 좀 긴데요. 제가 그분께 진정서를 받았는데 진정서에 자기가 이제 실제로 키가 크고 그리고 자기 방송에서 그걸 인증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인증을 받은 거고요. 근데 그게 과연 좀 같은 연애 시장에 같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분이었으면 그렇게 했을까 싶어요. 연애 포지션에서 용찬우님이 저보다 그 어쨌든 낫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낫다인가 아니 더 비기득권이다. 낫다인가? 그러니까 제가 용찬우님보다 기득권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용찬우님은 본인이 저보다 훨씬 기득권이라 생각할걸요? 그래요?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본인 생각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어차피 제가 용찬우님이랑 여성을 뭐 유혹한다거나 이런 대결을 하는 게 아니고 메시지에 대해서 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굳이 연애 시장에서의 기득권의 하나의 기준으로 다른 주장에 섞어서 기득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친구들이 이제 걱정한 부분이 어쨌든 밤톨자님이랑 동덕여대에 대해서 토론을 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 제가 연애 시장에서의 기득권인 거랑 이게 연관관계가 많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좀 이거 가지고 괴롭혀야지 생각해봤는데 네. 관계가 없네 세상. 제가 뭐 연애 시장에서의 뭐 인기가 있고 없고가 여성주의나 동덕여대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너가 연애 시장에서 인기가 기득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면 되게 폭력적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근데 저희가 논리가 좀 없어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평소에 비판하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도 연애 시장에서의 비기득권이기 때문에 너가 그런 행동을 좀 하지 말아 달라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주제에 집중하면 되는 것 같아요. 주제 어떤 여성주의나 동성애의 사태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뭐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성주의 혹은 전화 주신 분이 여성주의를 옹호하는 이유가 연애 시장에서의 비기득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성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연애 시장에서 기득권 비기득권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그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평소에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주의로 가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자, 아니 누가 채팅창에서 나랑 사귀자고 그러는데? 네? 채팅창에서 누가 나랑 사귀자 이러는데? 채팅창에서 나랑 사귀자. 지금 밤소리라도 괜찮은. 응? 아니요. 밤토리아도 괜찮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청자분들 많은 분들이 밤톨자님의 솔직한 모습에 조금 호감을 보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차피 그렇게 내일 되면 다시 머리 깎고 그럴 건데. 네? 어차피 내일 되면 또 머리 깎고 막 트위터 할 텐데. 내일이면 머리 깎고 뭐 한다고요? 또 트위터 하고 케이트?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직한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요즘 트렌드고 주목받고 있는 가치기도 하고요. 지금 밤톨자님이 솔직하게 내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자신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 생각이 왜 나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호감을 주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걔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변호사가 나한테 맞짱 신청한다고? 아니 돈 줘봐 이랬는데. 변호사가 네. 아 트위터군요. 트위터. 아 트위터에서 주로 활동을 하나 봐요. 아 트위터 얘기 하지 말걸. 아니요 하셔도 돼요. 트위터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나요? 그거는 노코멘탈이지. 아 뭐 활동하는 방식이 있나 보네요. 그냥 밤톨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밤돌이 그렇습니다. 지금 되게 훌륭한 성격이신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저는 솔직한 걸 많이 보거든요. 되게 좋은 성격을 가지시고 있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아니 이거 시청자분들이 막 탈퇴미 시켜라 이래가지고 일부러 좋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시청자분 뭐 한다고요? 시청자분들의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뭐 유튜브에 뭐 여기서 호감을 얻고 슈퍼챗도 다 꺼놨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는 전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솔직하고 이런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남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포지션에 있기도 하신 거거든요. 제가요? 어떻게 네. 해결하죠? 왜냐면 그 내부에서 활동을 많이 해왔고 그리고 솔직한 측면이 있고 그리고 그 내부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요.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지금 토론 한번 했다고 바뀌어가지고 야 얘들아 내가 변호사님이랑 토론했는데 우리 방법 잘못된 것 같아 이러면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논의를 확대할 수 있는 매개체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한번 제안을 해주십시오. 그 익명으로 해도 좋으니까 그 이후에 저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향후 남녀 갈등에 대해서 놓고 논의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제가 또 이렇게 초대해서 그때 이제 다시 논의를 나눠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막 들어와서 욕설하고 이래도 괜찮나요? 좀 과격한 친구들이 들어오면 욕설하고 의사소통의 방식을 좀 매너 있게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네, 좀 부탁드리고. 지금 근데 좀 칼 갈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칼 긴장을 갈고 하셔야 있어요? 돼요. 네. 저한테요? 네. 아 그래요? 자꾸 찍히셨어요. 저한테 칼 갈고 있어요. 아 조심해야겠네요. 다닐 때. 네, 밤길 조심하세요. 밤길 조심해야 돼요. 네. 뉴스에서 보지 않게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밤길 잘 피해 다니고 저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한테 이제 칼 갈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저를 이제 비판하거나 저한테 이제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 분이 많다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모셔서 저한테 칼 갈고 계신 분들 만나서 한번 어떤 칼을 갈고 계신지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네, 없으면 제가 또 와서 토론해도 되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밤길 가실 때 그 바람처럼 바람에 날라온 그분한테 안 맞게 조심하시고. 바람에 날아가는 그분한테 밤길 조심하라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저도 감사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까지. 무제한 할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도 할 수 있고요. 다만 논의가 계속 중첩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들을 말들은 다 들었습니다. 어떤 페미니즘 사상이 있고 그리고 여대에는 어떤 페미니즘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현 동덕 여대 사태가 어떤 페미니즘의 어떤 역할 때문에 일어나게 됐는지 쭉 들어봤습니다. 저는 좀 솔직한 부분에 감동을 받았던 것 같아요. 솔직히 너무 솔직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용기 있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건 솔직하게 얘기한다는 게 되게 용기 있는 행동이거든요. 제가 꼭 다시 모셔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저한테 칼 갈고 있는 분들과도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해보겠습니다. 여성이 비기득권이라서 차별받고 있고 이런 주장도 받아들여서 들어볼 만합니다. 어떤 점에서 어떻게가 중요하겠죠. 주장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다음 게스트로 꼭 또다시 모셔보겠습니다.